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카카오게임즈는요, 어제 9% 미끄러지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이 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원대의 장중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10일 이 코스닥 시장에 출석부를 찍었습니다. 따상상까지, 즉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상한가를 기록, 그 다음 거래일도 상한가를 해냈는데 여기서 잠시 참고로요. SK바이오팜은 상상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고요. 이후 가파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축제는 끝났나라고도 표현한 곳도 있던데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제자리를 찾겠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살려놨으니까 앞으로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카카오게임즈는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해봤지만 11월 엘리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는 바통을 카카오뱅크 줄여서 카뱅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심이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장중 튀어오르네요. 대표적으로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약 4.93% 보유하고 있고 또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도 28.6% 보유를 해서 그래서 총 33.53%의 지분인 건데 이 지분의 가치가 1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원하게. 예스24 10벌건 불기둥인데 역시 1년 중에서 제일로 비싼 주가를 찍었고요. 지분 1.97%를 차지하는데 이 평가 가치가요 9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장이 목표라네요. 어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전해준 얘기를 보면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가격이 12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총이 45조가 넘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예요.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4대 은행사인데 이거 다 합치면요 44조 규모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카카오뱅크 하나가 장 외에서 몸값이 4개 은행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또 인기를 받는 이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확인한 참가자들이 서둘러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매수한 흐름을 단연 또 보이고 있는데 그게 포착이 된 거고요. 그 뜨거운 열기를 얻을 IPO까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의 평가 가치 더 늘어날 수 있겠네라는 계산기 두드릴 수 있겠죠. 자, 일단 기대감이 주가 상승 연료에 불을 붙였고 또 하나의 뜨끈뜨끈한 수익 불기둥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들이 현재 집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몸값을 제대로 값지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항상 응원합니다. 옥석 가리기 경제 채널의 관심주 특징주를 확실하게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물망 역할을 또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 좋은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와 봤는데 경제 채널의 이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나와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특히나 주식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더 많이 체감하실 텐데 주식 하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요새 조금 귀찮아졌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봐서. 뭐가 좋냐, 뭐가 올라갈 거냐 계속 물어보시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아요. 좋은 거 없냐고. 좋은 거 없냐고. 예, 예. 정말 귀찮아 죽겠는데. 정말 귀찮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꼭 이럴 때만 사람들이 달라드니까 좀 귀찮아 죽겠는데. 좋은 거죠. 예. 그러게요. 그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좋은데 하나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네. 전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자기 실력으로 오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벌 수 있다. 네. 지금 하는 투자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시던데.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만의 주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시장 보는 방법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트 관리를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경험상 제 주위에 이렇게 반짝 불었다가 그 이상 뱉어내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지금 분위기에서 어쩌면 조금 더 자기만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항상 조심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리스크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 속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자, 각 경제 채널에 오늘의 특징주 저희 모아봤는데요. 납품된 상황 이런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우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분석을 했고요. 5년 만에 최고가 찍었네요. 현대공업, 한국경제TV와 MTN의 특징주였습니다. 삼성전자 외에 52주 신고가, 이건 이제 수소차 관련주이죠. EM코리아, 오늘 이데일리TV와 매일경제TV의 특징주였고 건설 폐기물 중간업체 인수한다라고 사업 확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선 ENT가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의 특징주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만도, 에이테크솔루션, 한국경제TV가 LS, 넥스트비티,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매일경제TV가 LG디스플레이, HLB, 서울옥션, 신풍제약, 삼성 SDI를, MTN이 뉴인텍, 지능기업, IA, 더 ENM을 선택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특징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특징주는 어제 봤던 특징주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 하고 어제 봤던 특징주가 네. 겹친다고요? 네. 예. 어제도 우리가 특징주에 보면 현대차 있었고 삼성전자 있었고 SK하이닉스 있었고 카카오게임즈 있었고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매일경제 서울옥션. 서울옥션 그렇네요. 네, 예. 되게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가게 되면서 아마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현대공업 같은 솔브레인 같은 이제 또 애국 테마 예. 그 일본의 총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국 테마 종목들이 보인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게
오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오래간만에 눈에 띄는 특징주도 있었다라는 말씀.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제일 먼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매일 경제에 이거는 있는 거. 호재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예,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어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한테 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안 좋게 얘기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네. IT 섹터 내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제 투자 성향과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금 어떤 카카오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지금도 자리가 높지만 또 간다라면 어쩔 수 없이 추정 매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서 돌아서준 종목들 이런 게 제 성향 좀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사실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과연 저만 좋게 볼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일 그 3분기에 뭐 아직도 적자를 얘기하신 분들, 적자를 말하는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흑자전환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이제 흑자전환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디비트 금융투자가 흑자전환 될 것이라는 스타트를 좀 끊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KF투자증권에서도 흑자전환이 좀 예상된다라는 그게 리포트가 좀 7분기 나왔습니다. 만이 네. 맞나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그렇죠. 네. 꽤 계속해서. 오래간만에. 참 근데 LG그룹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해낸다라는 의미로. 결국 해낸다라기보다는 절대 안 버린다. 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 절대 버리지 네. 않는다. 예.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못해도 데리고 간다. 근데 1위를 지킨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지금 21분기인가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이게 LG 그룹의 모토인 것 같아요. 네. 모수개서 좀 드렸고요. 어쨌든 뭐 흑자 전환이 예상 3분기 보통은 거의 뭐 4분기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분기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보는 어떤 시선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게 보는 기업, 좋게 보는 증권사도 많아졌고, 그리고 실적으로 매수 기간의 어떤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뭐 당연히 OLED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대형 쪽에서 강자잖아요. 대형 네. OLED. 예. LG 디스플레이가 2012년도에 처음 OLED 투자를 하고, 이제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LCD가 좀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OLED가 많이 묻혔었는데, 실적으로 2012년도면은 한 8년, 9년? 네. 8년, 9년 만에 이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OLED, 대형 OLED, 이제 광주 공장이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OLED 어떤 대형 수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소형 OLED, POLED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에 아이폰 12가 출시가 될 건데, 거기도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벤츠 신형이 나왔잖아요. 벤츠 신형이 보면은 센터페이스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거기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품이 들어가는 걸 패널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수익이 나야 될 OLED에 대한 어떤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CD 어떤 공급 과잉 해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LG 디스플레이 이슈는 OLED에 있는 부분들이고 이 OLED에 대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제 중국이 또 앞으로도 OLED가 쫓아올 것 같은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가 이제 수익이 나지만은 앞으로 OLED를 대체할 만한 어떤 또 다른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숙제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뭐 하나 듭니다. 해냈잖아요. 48인치 OLED TV 이거를 네. 선방 딱 해가지고 지금 그 약간 뭐 프리미엄 TV 쪽의 역발상 전략이잖아요. 47인치면 48인치면 네네. 약간 그렇죠. 중형인 거죠. 보통 55인치 많이 그쵸? 쓰니까. 예, 근데 이게 됐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됐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롤러블 TV. 이게 왜 출시가 안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네. 그 2019년 CES에서 이미 공개를 했는데 네. 출시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롤러블 TV, 롤러블 스마트폰 요게 내년쯤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LG 디스플레이 그 패널, OLED 패널 쪽에서 조금 선구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네. 상당히 조금 좋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48인치는 뭐 소니나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네. LG 따라서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근데 LG 예. 같은 경우에도, 근데 예. 소니 같은 경우에도 네. 패널을
LG 디스플레이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예. 소니도 네. LG 그 OLED TV가 많이 출시가 되면은 예. LG 디스플레이는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 21년 상반기는 약간 비수기라서 경착륙 그거에 대해 우려감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IT 제품들이 딱히 비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호재네요. 그 그래서. 비수기 제일 네. 많이 영향받는 부분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판매 동향을 보면은 비수기 영향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판매고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G 플레이 이렇게 특징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현대공업. 현대공업이 네네. 오늘 뭐 5년 만에 최고가를 뚫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막 치고 올라와서 결국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요거는 기대감에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기대감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공업이 실적으로 부각된 시기가 올해 초입니다. 올 초 1월 달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5천 원 정도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GV80이라는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암네스트라는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반짝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투싼 하반기에 또 투싼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또 오늘 또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올 초와 그리고 지금과의 어떤 차이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납품 기대감이 아니라 이 납품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은 고급 SUV 중심이었던 고급화에서 현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현대차 수익이 나는 SUV 쪽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현대공업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가 SUV의 어떤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공업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어제도 말씀을 여기서 드렸나? 뭐 다른 저기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8,500 펠리세이드를 8,500 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판매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펠리세이드는 인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GV80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치가 24,000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문이 4만 대가량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판매 증가에 됐던 낙수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현대공업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내장재 공급 이런 그 납품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실적 이 부분이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공업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현대공업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게 상반기는 역주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하반기는 고속도로를 잘 달릴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보여줬고 납품 성적이 좋아서 결국 실적 성적표 네네. 숫자를 우리에게 확인해 줄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기대감 갖고 더 지켜봐야겠네요. 결국 기업은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네. 요거는 동진세미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혹시 일본 이슈랑 같이 네. 맞물리는 거예요? 네, SK 모텔 이런 종목과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시다시피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에 선출이 됐어요. 네. 선출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베는 순한 맛이었고요. 그리고 스가는 좀 매운 맛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아베 같은 경우는 부친이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부인이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아이돌 빠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한국의 지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게 되면 항상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한 바적인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조금 이제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 총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순수 일본인입니다. 순수 일본인이고 순혈 우익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부품 쪽에서 제재는 그래도 낫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로 금융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금융 제재가 통화 스와프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통화 스와프,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던 그런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보증을 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일본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마 통화수 확보 제가 볼 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가 이제 차기 총리가 조금 강하게 나가게 되면서 금융 제재에 대한 이 카드를 만약에 꺼내게 된다라면은 한국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과 통화 스포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해외에 국채도 발행이 지금 진행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어떤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발을 빼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제재 그리고 원화의 어떤 해외에서 어떤 위상 이런 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애국 테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국산화 진행하고 있는 동지세미캠이라든지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수출 규제 수혜주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흐름은 아니지만 네. 소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산화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네네. 그래도 수혜주로 얽힐 네.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현대공업도 그렇고 동지세미컴도 그렇고 이제 네. 앞으로를 봤을 때 예. 조금은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반응을 했는지 어쨌든 오늘은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강하네요. 한 6% 가깝게 오르고 있다라는 네. 부분. 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특징주로 이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요. 이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시장 색다른 시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은요. 미래자산연구소 데니엘 윤 대표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조금 더 오후장 가면서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2,440선까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네, 네. 시작부터 연중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이 나스닥이나 그 다우 지수가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고 조정받아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보합장으로 약간씩 조금씩 베이비 스텝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개인들이 계속 주도하면서 매수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보합으로 계속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오르고 내리고 네, 수급적인 흐름 잘 보셔야 되고 역시나 개인의 매수에는 이어지고 오늘은 네. 다행히 좀 외국인이 붙어주는 양상. 네. 이제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어떻게 파악을 하셨을까요? 예. 제가 특징주를 한 두 가지 항상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주 반도체를 제가 눈여겨 보았거든요. 네, 제주 반도체. 뭐니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윌리엄 오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옵션이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말했던 그 옵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물 옵션이 아니고 어떤 그 회사의 특징이 지금 본연의 가치보다도 어떤 뉴스에 한 번에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옵션이 있는 종목에다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오늘 특징주를 봤던 제주 반도체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그 2차 무역 전쟁 때문에 오늘 뭐 하웨이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탈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좀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에서 그 핵심 반도체 기업이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애타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반도체가 아마 제주 반도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얼마 전에 작년 같은데요. 낸드 멀티칩 패키지를 140억 규모로 한번 그 매출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향후도 아마 이렇게 중국의 수요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모멘텀에 한번 집중해 볼 만하고 네. 지금 향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오늘 뭐 30% 정도 꽉 찼는데 제가 아까 오전만 볼 때만 해도 1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네. 조금 제가 빨리 출연을 했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저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모다이노 칩인데요. 모다이노 칩인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이게 이제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기기 부품을 이렇게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기본적 분수로 봤을 때에도 2020년 그 결산 시기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 20% 정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또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땅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차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오늘보다는 아마 내일 정도가 아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관망을 좀 하다가 내일도 이런 거래량이 많이 찬다 그러면 아침에 단타나 뭐 초단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중에 특히나 시세 분출, 거래량도 집중되고 있는 두 네,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 현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5호장을 좀 봐야 되는데 5호장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위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을 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5장에는 역시 이제 조정장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루하루를 볼 때에는 계속 조정장이고 보합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올라서 아마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대 최고가 아마 내일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한 번은 또 그렇게 가파르게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좀 수는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제가 지난주에 나와갖고 VIX 그 지표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지표하고 지금 그 나스닥 지표하고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장세가 조금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네. 10분할 매도법, 매수법 그리고 이제 반행 매도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면 네. 변동성도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 시장 투자 지금은 유의사. 변동성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건 우리건 네, 뭐 네, 이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네. 자, 그럼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네. 갤럭시아 컴즈라는 겁니다. 갤럭시아 컴즈. 네, 갤럭시아 뭐가 좋을까요? 컴즈고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그 이후의 상황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특히 비대면 시스템 모든 제품들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컴즈가 아마 비대면에서는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고 향후도 성장성이나 실적이 아주 좋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내림세가 조금 있지만 향후는 아주 성장성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한 4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비대면에서 가장 지금 뭐 PG사라고 하죠. 가장 좋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전자결제 시스템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뭐 쇼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제하는 그 카드 결제라든지 휴대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갤럭시아 컴즈가 아주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 전자결제 시스템, 첫 번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결제 전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온라인적으로도 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통신 3사가 최근 휴대폰 결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15년도에 소액 결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늘어나면서 이 회사 그 갤럭시아 컴즈가 연간 매출액이 20% 정도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대충 안 잡아도 한 20%에서 30% 이상은 매출액이 증가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자결제 시스템 PG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뭐 사업인데 편의점 선불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회사가 편의점 선불 결제 시스템이 전국에 한 4만 개 편의점이 있는데 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점유율도 역시 49%로 업계 1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방송을 할 때 업계 1위, 세계 1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편의점 선불 결제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모바일 백화점 상품을 유통을 했고요. 지금 45% 정도 점유율로 1위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성이 아주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20년 최근 뉴스들을 쭉 보니까 20년에는 이제 골프존이나 그 에스티 로더 같은 큰 대형 브랜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이랜드와 하나 갤러리아 같은 그 신규 가맹점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아마 실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니트리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한 개 가지고 이제 ATM 출금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하고 이것 역시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핀테크랑 가장 가까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제로페이 때문에 머니터리 가입자가 빠르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제로페이로 지급되면서 머니터리 이용자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50만 명이었던 것이 2020년 4월에는 180만 명,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19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실적과 연관되어서 네.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 그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가상화폐를 런칭하고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네. 가상화폐 교환이 이제 어떤 가상화폐하고도 다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벤자민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옵션에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네, 목표가 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지금 매수가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네, 지금 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재가. 그리고 예. 단타 목표가 저는 항상 단타 목표가를 드리는데 단타 목표가는 한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5,000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 나오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모멘텀 목표가는 제가 6,200원, 6,200원을 주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제 화면에 넣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는 이제 86점으로 나와서 투자 관망주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투자 적격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점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 실적 호전주 갤럭시아 컴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자산연구소 데니엘 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놨습니다. 샵 3772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이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벤자민 그레이미어 가치 투자 이제는 좀 먹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에는 성장주가 대세인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아직까지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각 경제 채널에서는 관심주 어떻게 봐주셨는지 우선 납품된 상황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현대차가 공통적으로 한국경제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차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TV는 이지바이오, 루멘스, PI 첨단 소재, 현대미포조선, 인스코비, 한국경제TV가 네페스, 코인테크, 코리아센터, 노터스, 아렌토 테크놀로지, 레고캠바이오,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매일경제TV는 이녹스 첨단 소재, 코리아센터, 서울반도체, 에코프로비엠, 계양전기, 월덱스, 롯데케미칼, 콜마비엔H 선정했고요. MTN이 코스모 신소재, SK하이닉스, ABL바이오, 유한양행, PNE솔루션, 자이에스앤디, 삼성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징주에서 거론된 일부 종목이 또 관심주에도 있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신일소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위 채널 골라주실까요? 네, 1위는 MTN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유는요? 포트가 아주 좋아요. 어벤져스 같아요. 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전차주 두 개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애플에 비해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내년도 목표가 8만 원 이상 나오지 않나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게 PER 20 곱하면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고요. 현대자동차. 이제 전기자동차 브랜드로서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게 왜 제 생각에는 화해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지나가는 하이닉스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한양행. 요즘에 이제 전통 제약사에서 바이오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변신하고 있죠. 자, 이런 대형주들이 딱딱딱 껴있고요. 그렇죠? 전차에다가 제약주 대장 껴있고 거기다 나머지는 PNE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업체에다가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업체 이런 것들 다 껴있잖아요. 자이에스앤디 또 건설. 골고루 중소형주까지 포진되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사람의 포트폴리오라면은 상당히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어서 네. MTN을 오늘 1등으로 골랐습니다. 네, 모자람이 없는 포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4위 채널은요? 예, 한국경제입니다. 네, 이유는요? 한국경제도 현대자동차는 비슷한데 나머지도 중소형주 좋은 거 많고 그렇죠.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또 갔더라고요.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하나 솔루션이랑 이거 두 개 태양광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전 태양광이 약간 좀 부정적이라, 우리나라가 이번에 장마도 그렇고 보면은 56일 동안 장마였잖아요. 그럼 태양이 안 비칠 텐데, 좀 비효율적, 지금 태양광 풍력이 사실 뜨긴 뉴딜이라고 뜨는 것 같은데,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개발해서 지금 얼마의 전기 쓰겠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전기 요금 폭탄 맞아요. 우리 만약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고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뭐 수백 배가 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그래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뭐 뉴딜을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한번 놓쳤을 경우에 지금 하나솔루션도 지금 니콜라 때문에 지금 이 밑에 위에서 지금 내리막을 하고 있고 좀 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예. 하락을 하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나머지는 좋습니다. 네, 뭐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를 보더라도 만약에 그 하락률이 좀 크면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관심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소장님? 예, 하나는 자이에스앤디입니다. 자이에스앤디 MTN의 관심주입니다. 네. 네. 이게 좋아요? 꾸준히 이게 뭐야, 몇 개월이야? 1, 2, 3, 4, 6개월 연속 양봉이에요, 지금. 소장님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네요. 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그만 건설사 중에 지금 이제 막 초대형 건설사는 잘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삼성 글자가 붙었는데 저 주가 어떻게 할 건가. 참, 그쵸. 삼성물산은 좀 난데
레미안이라 국내라 좀 난데 이거는 사실 삼성 그 후계 구도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분법 그걸로 가는 거고 어쨌든 큰 것들은 좀 어려워요. GS 이게 자이예요. 그렇죠? 자이 S&D니까 자이예요. 아, 근데 예를 들어 GS건설의 그거요? 예,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봐봐요. GS건설은 지금 GS건설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지금 이게 PER이 얼마인가? PER이 4배고 PBR이 0.4배예요. 자, 숫자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사야 되지 않나요? 저평가됐다. 근데 이걸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만 열면 바로 보일 텐데 만약에 네. 저게 정말 저평가되다고 생각했다면 핸드폰 5천만 인구가 열 거 아니에요. 싸네? GS건설을 다 몰려야죠. 상한가를 5번 가도 모자름이 없죠. 근데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저 정도밖에 이슈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이SN이 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GS건설은 이제 대형 건설사로 이제 재건축이 되고 막 아니면은 그 신규 분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막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자이SN은 이제 조그맣게 예를 들어 자이 아파트 안에 관리를 해주는 업체인데 요즘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조금씩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대규모 분양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니면 자이가 이미 생긴데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이SND 같이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린 기업들만 간다. 건설은. 그래서 GS건설이 어렵지만 그 밑에 자이SND는 간다. 그래서 건설주를 하고 싶은데 GS건설은 도저히 못 가겠다. 퍼가 4배고 PBR이 0.4배인데도 못 건드리겠다. 그러면 그 자회사를 자이SND를 건드리면 됩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해봐야죠. 자, 이거 보시면은 보세요. 2020년 예상치 PER 10배, PBR 1.35배. GS건설에 비해 2~3배 고평가네요. 숫자만 보면 그걸 고평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인기가 많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기가 많은 애다. 인기가 많은 애 쫓아가지 않나요? 우리 막 학창시절 반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기가 많은 애한테 쫓아서 붙잖아요. 막 춤 잘 추고 끼 있고 막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뒤에 애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네.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붙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PER, PBR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성장주는. 예, 그래서 자이SND를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주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무슨 뭐 이익 개선이 전 사업부에서 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아셨는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또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좀 인기 있는 종목은 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잡고 조금 더 생각을 그걸 해볼까요? 한번, 예. 네. 예. 이 신고가니까 위가 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을 수 저도 뭐 차티스트 좋아하는 거 그냥 한번 그어보면 윗선을 그어보면 돼요. 이 네. 채널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그럼 이제 위로 이제 가면은 여기 얼마 정도 될까요? 위가 한 뭐 10,000원 넘겠죠. 여기 10,000원 넘겠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가겠죠. 다음 달 이번 달에서 다음 달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이 할게요. 엮여 있기 네. 때문에요. 네. ABL 바이오랑 유한양행이에요. 왜 엮여 있냐면 아까 잠깐 살짝 말씀드렸죠. 네.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옛날에 맨날 그 리베이트 쌍벌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예. 리베이트 쌍벌제. 그게 뭐냐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 네. 사모님들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영업사원 힘들어요. 영업사원 가서 막 그래가지고 약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해갖고 제약사랑 영업사원 둘 다 이게 죄를 내리는 쌍벌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그렇게 폭탄을 맞아도 땅 짚고 헤엄치기라 제약사들이 그렇게 영업을 해왔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시대가 열리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리베이트 쌍벌제를 해도 안 변하던 제약사들이 변했어요. 시대의 흐름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제약사가 전통적인 제약을 탈피를 하고자 바이오주들을 사버리거나, 그렇죠. M&A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바이오주의 기술을 사버리거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예요.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랑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네. ABL 바이오랑 같이 면역 항암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전통적인 제약사고 아까 말했듯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맞고 뭐 이래도 돈이 많잖아요. 그 돈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업체와 함께 신생 바이오 업체, 바이오 벤처 회사와 함께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잘 되면 시너지랑 윈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이 기술력은 있지만 지금 기술 수출을 하나도 못해서 캐시카우가 하나도 없어서 다 영업 적자인 경우에는 유한여행 같은 업체가 캐시카우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거. 요거고요.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은 BBB예요. BBB. 자, 간단히 설명드려요. 요거 지금 막혀 있죠?
앵커님과 저 사이를 맡고 있어요. 자, 이거 아무리 맡고 있어도 제가 힘을 좀 줘서 망치로 깨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건 깨트릴 수가 있는데 우리 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머리뼈가 왜 이렇게 단단한지 아세요? 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이제 뇌질환 치료제 그거 예를 들어 말씀하시려고? 예를 들어 너무 세게 박아서 산에서 떨어져서 머리뼈가 깨졌어요. 네. 그래도 뇌가 안 다칠 수 있는 건 뇌혈관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 뇌혈관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 뇌 속에다가 신약을 넣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예. 지금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거 치료하려고 해도 뇌가 망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뇌가 망가졌는데 뇌에다 직접 주입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 뇌혈관 머리뼈가 막고 있고 그 안에 뇌혈관 장막이 아주 점액질이 막고 있어요. 우리 뇌를 감싸고 있어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약을 넣어야 돼요. 그 바로 기술 그라바디 B라는 기술을 ABL 바이오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 3상 실패 너무 많이 경험했죠. 그럴 너무 수밖에 힘들었죠, 없을 것 우리. 같아요. 신라젠도 그랬죠. 네. 또 뭐 있어요? 코롱티슈진, 헬릭 스미스. 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해서 임상 3상하고 뭐 이런 거가 힘드니까 임상 2상에서 기술 수출하는 게 나왔죠. 근데 ABL 바이오는 그 플랫폼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 그 BBB라는 같이.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ABL 301이라고 파킨슨병 치료제도 개발하지만 이 기술을 탐내는 그 제약사들이 많거든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도 좋은 기술은 신약은 개발해놨는데 뇌혈관 장벽을 뚫고 늘 수 있는 그 플랫폼 기술 베리어,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그 뇌혈관 장막에 들여 보내주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을. 그걸 때문에 탐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것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 적자가 나도 오르는 거죠. 셀리버리로 여의도에서 돈 많이 버신 분 식당 폐업하신 분 보셨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유한양행과 협업을 해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기 때문에 예.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성공이 되면 포텐이 크게 터지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지금 둘 다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신고가예요. 3%. 네. 예. 그래서 뭐, 유한양행은 신고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지난달에 예. 신고가 갔고 이번 달에 유지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뭐 대충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해드려야 되나요? 네 목표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둘 다 예. 신고가 거의 근처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 이 기술 수출 언제 터지는가 문제예요. 알테오젠 보셨죠? 놓쳐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도 만약 그런 조단위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상한가 그냥 한 3일 가는 거예요. 근데 기술 수출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언론에 뉴스가 나오더라도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만약에 조만간 터진다고 하면 4만 원 돌파해서 5만 원대 가까이 가겠죠. 그럼 유한양행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한 8만 원? 예, 그 정도 목표가로 잡고 이 연말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두 정보, ABL 바이오, 유한양행 그 관련성 여러분 잘 투자 판단에 또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관심주는 뭐예요? 예, 전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유는요? 전 이거 한글과 솔직히 아직도 컴퓨터가 오늘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신고가였네요. 네. 예.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한컴 97, 한컴 2000이 이게 사실 뭐 사람들이 자꾸 복사해서 써가지고 좀 이득이 안 나게 했는데 요즘에 마스크를 팔았어요. 마스크를. 예, 3월 달부터 마스크를 팔았어요. 대형 네.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마스크를 팔아서 이게 마스크 관련주로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좋아요. 뭐냐면 지금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뭐 자영업도 힘들고 다 힘든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힘들어서 자기 본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컨택트는 어렵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이나 백화점주 이런 면세점주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겠어요? 마스크라도 팔아서 버텨야죠. 그러니까 잘 되면 되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본업을 못해요.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클라우드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런 거 대면 영업해서 팔아야 되는데 대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팔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팔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바람에 한글과 컴퓨터가 영업 적자가 날 걸 메꿔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정점을 찍고 접어드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잘 버텼지?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컨택트가 오면 한글과 컴퓨터가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클라우드 오피스를 팔 수가 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계속 주구장창 오르는 거죠. 얘도 지금 밑에서 4개월 연속 양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잘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 2개 딱 살아남았거든요. 그 99년 이후에, IT 버블 이후에. 그중에 3개 살아남았어요. 한글과 컴퓨터까지. 다음 카카오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돼버렸고 네. 그리고 그중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 기업 중에 한글과 컴퓨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네.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카카오, 다음 네이버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인터넷 기업들 다 망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한글 컴퓨터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래서 남은 김에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구간이 온 게 아닌가. 이 연봉으로 마지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요. 예.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3만 원. 네.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수혜로 당당히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안정적인 본업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한글과 컴퓨터 좋다라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손절가 라인도 기억해 보시죠. 자, 이렇게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내일도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시 50분입니다. 고맙습니다.